네, 안녕하세요. 주터페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사면 긍정적인 신호다. 오늘은 대한제강의 두 번째 자사주 매입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키움증권의 레포트입니다. 대한제강은 전일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을 공시했고 이 공시의 핵심은 1월 25일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이후 무려 1개월도 안 되어 나온 두 번째 공시라는 부분, 전일 시가총액 기준 6.7%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라는 부분을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1월 자사주 신탁 계약 발표 이후 빠른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2월 18일까지 주가는 무려 30%나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자사주 매입 발표도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현재 철근 업황도 역대급으로 좋아 매수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월 25일에 발표한 자사주 신탁 계약은 계약상 매입 기간이 약 6개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총 287억 원을 매입하여 약 한 달 만에 매입을 완료시켜버렸습니다. 6개월 걸릴 거를 한 달 만에 매입했다라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이번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 역시 공시한 매입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 앞서 조기에 완료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기간보다 빠르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덕분에 주가는 상방 쪽으로 완전하게 방향을 돌린 상황이죠. 대한제강의 자사주 보유량은 작년 말 307만 주, 지분율 12.5%에서 2월 21일 기준 462만 주, 지분율 18.7%로 증가했는데 금일 종가 22,800원을 기준으로 이번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 64만 주가 추가 매입되어 자사주 보유량은 총 626만 주, 그러니까 25%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분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제강이 왜 자사주를 매입했을까요? 올해 들어 총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배경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1차 자사주 신탁계약 발표 이후 1월 25일부터 2월 18일 동안 주가가 30% 상승한 점, 따라서 단순하게 이번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도 향후 주가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계절적 비수기가 무색한 철근 업황 호조라는 제목인데요. 국내 철근 업황은 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수요 호조 덕분에 작년 2분기 이후 역대급 호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71.5만원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96.6만원으로 상승한 국내 철근 기준 가격은 올해 1월 96.2만원에서 2월 99.1만원으로 상승했고 3월에도 3만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호조가 기대됩니다. 한편 국내 철근 제강사들은 올해 2분기부터 기존 고철 가격의 변동 외에도 인건비, 부자재, 전기료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새로운 가격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2분기에도 철근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21년 사업보고서 미공개로 22년 실적 전망치는 유지하지만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국내 철근 업황 호조, PR 3배밖에 안 되는 대한제강의 기업 가치 매력을 감안해 목표 주가를 28,000원, 이 기준은 12개월 선행 PBR 0.9배 적용으로 17%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1월 25일에 발표된 자사주 신탁 계약 공시이며 이번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입니다. 앞서 국내 철근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실제 20년 1월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아파트 분양과 철근 수요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실 텐데 분양호조 지속으로 철근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대선 공약은 주택 공급 증가 약속이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분양호조는 지속될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 철근 수요도 지금처럼 호조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제강의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실 텐데요. 간단하게 21년, 22년 전망을 살펴보셨을 때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세전이익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23년에는 22년보다 낮은 성적이 예상되고요. 하지만 21년 사업보고서가 미공개된 상황이죠. 최근에 21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 실적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가 유지되어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가 만약 공개된다면 충분히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은 상반기 자회사 YK스틸의 당진 공장 이전에 따라 생산 차질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제강의 10개월 선행 PL 밴드 그리고 PBR 밴드인데요.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달 동안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이며 정확하게는 12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기관, 금융투자가 모든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분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했고 그 다음은 외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정말 매섭게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매수 주체가 두 군데나 있다는 점은 수급 부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은 거래량이 중요하니까요. 대한제강의 월봉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여기 21선에 닿고 그 다음 두 번 연속 반등이 나왔으며 이번 달 흐름 역시 매우 견조하게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바로 위에 저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뚫을 힘이 있을까? 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봉, 일봉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상승 파동이 시작된 시작점, 파동의 끝 부분을 반으로 절단했을 때 적절한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주봉 역시 11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저항 매물대가 이제 곧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끌어올린다 라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떠한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요? 일봉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제강의 일봉입니다. 바닥을 한 번, 두 번 만들어 주었고 그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일단 먼저 분할 매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 같아 보이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분들은 보통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따라 들어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견뎌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 가까이 되는 부분을 해당 기업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은 견뎌내기 어려운 구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분할 매수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3차 매수가 들어갔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20%가 빠지더라도 평균 단가는 이 중간쯤이겠죠. 그렇다면 바닥을 벗어날 때 상승의 시작 전부터 내 수익률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수익을 꽤 길게 끌고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매수했고 이 하락을 그냥 온전히 맨몸으로 다 맞고 견딘 다음에 내 본전 평균 단가가 왔다면 해당 수익 구간을 온전히 누려보지도 못하고 매도하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목을 매수하실 때에는 분할하여 진입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 제가 제시드리는 전략도 분할 매수 그리고 리테스트를 통한 전략입니다. 여기 17,950원에서 리테스트를 성공했다 라고 파란 색깔 선을 그은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 지지 구간 18,000원을 정확하게 터치한 다음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고 오늘날의 자리부터 저항밴드까지는 약 10%의 수익, 증거사 목표가인 28,000원까지는 약 플러스 22%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철근 업황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대한제강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까지 가지고 있으니 오늘날의 자리부터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자리 저항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서서히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리테스트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1차로 정찰병 개념 22,3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소액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겠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리테스트 구간 21,400원에서 2차 매수를 진입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눌렸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 증거사 목표가인 만약에 28,000원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3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눌림목 매수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21,400원까지만 딱 테스트하고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가라는 게 항상 내 생각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 제4의 계획까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지지밴드는 24,000원부터 21,000원인데 이 자리까지는 3차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고, 만약 19,350원 이 가격까지 도달한다면 추세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도달한 다음 나오는 반등에서 물량을 줄이거나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지만, 현재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투자를 할 경우 오늘날의 자리보다 눌리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여 적절한 평균 단가를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열심히 일하시느라, 가정을 돌보시느라 자료를 찾아보실 시간이 부족한 건전한 종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분석 영상이고요. 항상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파는 방식으로 늘 안전하게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대한제강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